여보, 우리 그냥 딱 한 달만이라도 서로 바꿔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65 제 나이에 40년 넘게 살아온 남편을 옆집 남자와 바꾸자는 미친 소리를 제가 먼저 꺼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땐 정말이지 그 방법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40년 넘는 결혼 생활이 남긴 깊은 권태와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위험한 설렘 앞에서 우린 모두 길을 잃었던 겁니다. 이건 그저 4명의 늙은이들이 벌인 주책스러운 불장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여자이기를 포기했던 한 늙은 여자가 진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조금은 위태롭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정숙, 나이는 65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에서 25년째 반찬 가게를 하고 있죠. 제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이른 새벽 4시 반에 시작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차가운 주방에 서서 수십 가지 나무를 묻히고 조림을 만들고 국을 끓이는 일이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옆에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는 남편 김진태를 보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버스 운전을 정년퇴직한 지 5년, 저 남자는 이제 집에서 소파와 한 몸이 되어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게 일과의 전부가 되었죠. 결혼한 지 42년, 이제 우리 부부 사이에는 대화라고 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대도 없는 그저 한 공간에 사는 룸메이트나 다름없었죠. 여보, 아침 차렸어요. 나와서 먹어요. 제가 아무리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놓고 불러도 남편은 건성으로 하고 대답할 뿐. 식탁에 앉아서도 눈은 TV에 고정한 채 숟가락만 까닥거렸어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런 무미건조한 풍경이 벌써 10년도 넘게 반복되고 있었죠.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가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박성호 씨였습니다. 은퇴한 공무원인 그는 저보다 1살 많은 66이었지만 매일 아침 조깅을 나갈 만큼 정정했어요. 다부진 어깨와 반듯한 자세는 늘 제 남편과 비교가 되었죠. 사모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성호 씨가 가게 앞을 지나가며 늘 그렇듯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죠. 저는 괜히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제 남편에게서는 까마득한 옛날에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부드러운 말투였으니까요. 네, 성호 씨도 운동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대단하세요.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성호 씨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미소 하나가 텅 비었던 제 가슴 한구석을 꽉 채우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설렘이라는 낯선 감정이 수면 위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가게에서 손님들을 맞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성호 씨의 그 다정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시금치를 무치면서도 멸치를 볶으면서도 자꾸만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이 아른거렸어요. 나는 평생 저런 눈빛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서글퍼지기도 했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자 성호 씨의 아내인 최미경 씨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64신 그녀는 백화점 매니저로 일하다 은퇴했는데 여전히 몸가짐 하나하나에 품위가 넘쳤습니다. 곱게 화장을 하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과 비교되어 괜히 위축되기도 했죠. 사장님, 여기 영은조림이랑 깨십장아찌 좀 담아주세요. 우리 남편이 사장님네 반찬 아니면 입에도 안 돼요. 미경 씨는 상냥한 목소리로 주문하면서 제 기분을 좋게 해주는 칭찬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찬을 담으면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 부부는 어떻게 살까? 우리 부부처럼 밥만 같이 먹는 사이일까? 아니면 저렇게 고운 아내에게 성호 씨는 얼마나 다정할까? 하는 부러움 섞인 질투가 일었죠.
참 사장님,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저희 집으로 저녁 식사하러 오지 않으실래요? 남편분도 함께요. 별건 아니지만 이웃끼리 막걸리 한잔 하면 좋잖아요. 미경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 아파트에 20년을 살면서 이웃과 식사를 함께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남편은 워낙 사람 만나는 걸 귀찮아해서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었죠. 그럴까요? 남편한테 한번 물어는 볼게요. 제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자 미경 씨는 꼭 오셔야 해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포장된 반찬을 들고 가면서 다시 한번 제게 눈인사를 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큰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미경 씨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여보, 옆집에서 주말에 저녁 먹으러 오라는데 가보실래요?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어요. 귀찮게 뭘 그런 데를 가.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실망한 제가 돌아서려는데 남편이 뜻밖의 말을 덧붙였어요. 가만히 있자. 옆집 남자가 박서기관이었나? 하긴 맨날 집구석에만 있는 것도 지겨운데. 그래, 한번 가보지 뭐.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이상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외출다운 외출을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설렘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성호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제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고 있었어요. 약속한 토요일 저녁 7시, 저와 남편은 어색하게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성호 씨와 미경 씨가 활짝 웃으며 저희를 맞아주었죠. 거실에는 이미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고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호 씨의 인사에 제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있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시선을 마주하니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하고 따뜻한 이웃집 방문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위험한 초대장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날 밤 4사람이 모인 식사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미경 씨는 음식 솜씨가 대단했고 성호 씨는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제 남편 진태도 처음에는 퉁명스럽더니 성호 씨가 따라주는 막걸리를 몇 잔 받아 마시고는 금세 말이 많아졌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아내는 저 없으면 하루도 못 살아요. 반찬 가게 그거 내가 뒤에서 다 봐주니까 하는 거지. 남편의 허풍 섞인 자랑에 미경 씨는 어머 정말요. 너무 멋지시다. 라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미경 씨의 칭찬에 기분 좋아 어깨를 으쓱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맞은편에 앉은 성호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제 남편처럼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제 잔이 비면 술을 채워주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곤 했습니다. 사모님,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려면 다리 아프시겠어요. 제가 안마 의자 좋은 거 아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까요? 성호 씨가 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시선에 담긴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관심에 제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미경 씨와 옛날 버스 운전하던 시절의 무용담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성호 씨의 다정함에 온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4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감정들 때문인지 모를 야릇한 공기였죠. 우리 때는 참 나 하나 희생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당연했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사니까. 미경 씨가 와인을 한 잔 더 따르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젊은 시절 역시 오직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들 키우는 것만이 전부였으니까요. 이정숙이라는 제 이름 석자는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대화는 점점 더 깊고 은밀해졌습니다. 결혼 생활의 권태로움,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의 공허함, 그리고 황혼에 찾아온 지독한 외로움까지. 놀랍게도 네 사람 모두가 비슷한 상처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성호 씨가 제게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숙 씨, 웃는 모습이 참 고우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정숙 씨라고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의 목소리에, 그리고 아름답다는 그 낯선 칭찬에 저는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경 씨도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자꾸만 제 남편 진태에게 말을 걸며 노골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편의 두툼하고 거친 손을 보며 남자답다고 칭찬했고, 술을 따를 때는 일부러 손등을 스치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네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욱 짙고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평범한 이웃 간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배우자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설렘과 위험한 감정들이 아슬아슬하게 교차하고 있었죠. 저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면서도 이 짜릿한 순간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면 어떨까요? 미경 씨가 갑자기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4명이 다시 모여 저녁을 함께 하자는 거였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호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이 위험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이번엔 우리 집에서 제대로 대접해야죠. 놀랍게도 제 남편 진태가 의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그라면 귀찮다며 손사래를 쳤을 텐데 오늘 밤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미경 씨의 적극적인 관심과 칭찬이 싫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짧은 복도를 걷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성호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저를 아름답다고 말해주던 그윽한 눈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니 문득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런 위험한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비로소 살아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어젯밤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콩나물을 다듬으면서도, 손님에게 반찬값을 거슬러 주면서도 성호 씨의 얼굴과 미경 씨의 웃음소리가 교차하며 떠올랐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불장난이야.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심장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뛰어댔습니다. 점심때쯤 미경 씨가 어김없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 비밀을 공유한 사람 특유의 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죠. 사장님,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주말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미경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설렘과 기대감 뒤에 얼마나 거대한 위험과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도사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금지된 감정의 씨앗은 이미 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무섭게 싹을 틔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흘러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장롱문을 열고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화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20살 처녀처럼 가슴이 설레고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남편 진태도 평소와는 영딴판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끙끙거리며 다림질을 하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고 한 번도 뿌리지 않던 스킨 냄새까지 풀풀 풍겼습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껏 멋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죠.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리고 성호 씨와 미경 씨가 도착했습니다. 미경 씨는 고급 와인 2병을 들고 있었고 성호 씨의 손에는 값비싼 치즈와 과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와, 집이 정말 아늑하고 정갈하네요. 역시 정숙 씨의 손길이 다은이 다릅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하는 성호 씨의 칭찬 한마디에 제 얼굴이 또다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에게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 제게는 세상 가장 달콤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막걸리 대신 와인이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에 채워지자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한층 더 농염하고 아찔해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거실 조명을 살짝 어둡게 하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와인이 몇 잔 오가자 네 사람의 혀는 더욱 부드러워졌고 마음의 빗장은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못다 이룬 꿈, 결혼 전에 뜨거웠던 연애담, 그리고 현재의 배우자에 대한 은근한 불만까지 평소에는 차마 꺼낼 수 없었던 속마음들이 와인잔 위로 아슬아슬하게 오갔습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 무용수가 되고 싶었어요. 춤출 때가 가장 행복했거든요. 미경 씨가 수줍게 고백하자 제 남편 진태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요? 지금도 출 수 있어? 미경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음악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몸짓은 나이를 잊게 할 만큼 우아하고 매혹적이었고 진태는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첫사랑을 만난 소년처럼 눈빛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시인을 꿈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시를 쓴다며 낡은 수첩을 꺼내 자신이 쓴 시 한 편을 나지막이 읊어주었습니다. 황혼의 벤치에 앉아 그대를 기다리네. 그의 낭만적인 목소리와 섬세한 감성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정말 멋지시네요.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 진심 어린 감탄에 성호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시를 한 편 선물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사양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시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좌석 배치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끼리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저와 성호 씨가 그리고 남편과 미경 씨가 소파 양끝에 자리를 잡고 서로에게 바싹 붙어 앉게 되었습니다. 와인이 2병째 비워질 무렵 미경 씨가 갑자기 돌발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손금을 봐주자는 것이었죠. 그녀는 점술에 관심이 많다며 자연스럽게 남편 진태의 크고 두툼한 손을 잡았습니다. 진태는 어색해하면서도 싫지 않은 듯 손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도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제 거친 손바닥에 닿는 순간 온몸에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정숙 씨는 감정선이 아주 깊고 기네요. 아직도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손금입니다. 제 귓가에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와인보다 더 진하고 달콤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저는 그의 대담한 말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듯한 쾌감에 휩싸였습니다. 미경 씨도 제 남편에게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선이 아주 길고 굵으시네요. 아직 청춘이시네. 라며 그의 손을 계속해서 쓸어 만졌습니다. 진태의 얼굴도 술 기운인지 흥분 때문인지 모르게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피욕 하는 소리와 함께 아파트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정전이 된 것이었죠. 이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 네 사람의 위태롭게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핑계 삼아 자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저는 어느새 성호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제 남편은 미경 씨의 향긋한 머리카락 냄새에 취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 위험한 상황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어둠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 이렇게 캄캄하면 뭘 해도 아무도 모르겠네. 미경 씨가 어둠 속에서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이웃 간의 만남이 아니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성호 씨의 팔이 제 어깨를 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품에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42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떨림과 안도감이었습니다. 남편 진태와 미경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눈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단둘만 남은 젊은 연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답을 정한 상태였으니까요. 네 사람 모두 오랫동안 삭혀왔던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던 욕망이 검은 어둠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촛불이 하나둘 켜지고 다시 희미한 불빛이 거실을 밝혔을 때 네 사람은 더 이상 원래의 부부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금지된 쾌락에 발을 들인 공범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룻밤의 짜릿한 실수가 아니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드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거실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와인병과 녹아내린 촛농의 흔적들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진태는 이미 일어나 욕실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세수도 겨우 하던 사람이 한참 동안 거울 앞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표정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축 처진 어깨에서 무거운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의 따뜻했던 천, 그의 거칠었던 숨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나눴던 뜨겁고 비밀스러운 입맞춤까지. 모든 감각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되살아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상을 차리며 남편을 불렀지만 제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평소와 달리 어색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식사 내내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는 부부였지만 오늘의 침묵은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무거운 죄책감과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묘한 설렘이 뒤섞여 식탁 위에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가게로 가기 위해 현관문을 나섰을 때 복도에서 조깅을 마치고 돌아오는 성호 씨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둘 다 쏘스라치게 놀라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호 씨가 먼저 평소보다 훨씬 낮고 잠긴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도 고개만 살짝 숙인 채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에서 저와 똑같은 혼란과 후회, 그리고 미처 숨기지 못한 뜨거운 욕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내내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김밥을 말다가 단무지 대신 당근을 2개나 넣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손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해 핀잔을 듣기도 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일들로 가득 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쳤어, 이정숙. 네가 정말 미쳤구나.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그 위험하고 짜릿했던 순간을 그리워하는 또 다른 제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제가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은 그 순간의 황홀함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미경 씨는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맘때쯤 들러 수다라도 떨고 갔을 텐데 오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녀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집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묘한 동질감과 함께 일종의 안도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수다쟁이 박 여사가 가게에 들러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어젯밤에 정전됐을 때 사장님 댁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던데 옆집이랑 같이 계셨나 봐. 아주 시끌벅적하던데 그래.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일을 들켜버린 걸까
하는 끔찍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 그냥 어두워서 부딪히고 그러느라 별거 아니에요. 저는 황급히 웃으며 둘러댔지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박 여사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하루 종일 제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늦게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훨씬 많이 마신 듯 그의 옆에는 빈 소주병 2개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은요? 제가 묻자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어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생각 없어. 그냥 술이나 더 마실란다. 어젯밤 일,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큰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TV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 상황을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 그냥 술 마시고 놀다가 실수 좀 한 거지 뭐. 늙은이들 주책이었지. 남편의 대답은 무심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미경 씨와의 그 은밀하고 달콤했던 순간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계속 뒤척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그도 저와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분명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서로를 유령처럼 대했고 복도에서 성호 씨나 미경 씨와 마주칠 때면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네 사람 모두를 올가매는 무거운 침묵과 어색함의 시간만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수치심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어젯밤의 그 뜨거웠던 감정들에 대한 그리움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저를 감싸 안던 성호 씨의 단단한 팔과 제 귓가에 속삭이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자꾸만 저를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미경 씨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그녀의 얼굴 역시 복잡한 감정들로 그늘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한참을 머뭇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딱 한 번만 더 만나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지난 일주일 내내 마음속으로만 바라왔던 말이었으니까요. 그 죄스럽고도 황홀했던 순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한 욕망 말입니다. 그게 괜찮을까요? 제가 망설이며 물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그녀의 제안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성은 알고 있었지만 제 몸과 마음은 그 금지된 쾌락에 다시 한번 빠져들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미경 씨의 제안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지난 일주일간 미경 씨와의 달콤했던 순간들을 그리워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네 사람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금기의 문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3번째 만남이 정해진 날, 저는 하루 종일 반찬 가게에 앉아 있으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발목에 내려가 쿵쿵 뛰는 것 같았고 손님 얼굴을 보면서도 자꾸만 성호 씨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오늘 밤이면 다시 그 위험하고도 달콤한 경계선을 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성호 씨와 미경 씨네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만든 자리라는 것을 네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죠. 더 이상 어둠이나 술 기운을 핑계 댈 수 없는 명백한 의지를 가진 만남이었습니다.
저녁 7시 남편과 함께 옆집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준 미경 씨의 모습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짙은 와인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은 훨씬 짙었고 입술은 탐스러운 핏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냥을 앞둔 암사자처럼 대담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두 분 오시기만 목 빠지게 기다렸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유혹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성호 씨가 저희를 맞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난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진하고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시선이었습니다.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그의 나지막한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와인과 촛불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지난번 저희 집에서의 어색하고 조심스럽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훨씬 더 의도적이고 솔직하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좀 더 솔직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경 씨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지난번처럼 어둠과 술을 핑계 삼아 어물쩍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와인이 몇 잔 돌자 대화는 예상대로 점점 더 사적이고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각자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 배우자에게 느끼는 서운함, 그리고 서로에게 느끼는 숨겨왔던 호감들이 하나씩 껍질을 벗듯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숙 씨를 처음 본 날부터 참 곱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고생만 하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라고요. 성호 씨가 제 남편 진태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똑바로 저를 보며 고백했습니다. 그 솔직하고 담백한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얼굴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기는커녕 40년 넘게 메말랐던 제 감정의 샘에 맑은 물이 차오르는 듯한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남편 진태도 질세라 미경 씨에게 노골적인 칭찬을 던졌습니다. 미경 씨 같은 여자랑 살면 하루하루가 심심할 틈이 없겠어. 우리 집사람은 평생 농담 한마디를 할 줄 모르거든. 그는 저를 깎아내리면서까지 미경 씨의 환심을 사려고 애썼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가슴에 비수가 박혔을 말이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 역시 이미 남편에게서 떠나 있었기 때문일까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네 사람의 자리는 지난번처럼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성호 씨 옆에, 남편은 미경 씨 옆에 자석처럼 이끌려 앉았습니다. 더 이상 부부라는 사회적 약속은 우리 네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손금 따위를 핑계대지 않고 그저 제 손이 잡고 싶다는 듯 강하고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그의 손바닥에 제 손톱 끝으로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제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제 눈빛은 이미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도 고개를 저으며 제 귓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 씨. 우리는 이미 같은 배를 탔고 돌아갈 다리는 불태워버렸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귓가를 간지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남편 진태와 미경 씨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남편은 그런 그녀의 머리카락을 서툴지만 다정한 손길로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묘하고도 불편한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제가 성호 씨와 가까워질수록 그의 다정한 눈빛을 온몸으로 받을수록 반대편에 앉은 미경 씨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높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평생 자신만을 바라보던 그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저토록 흠뻑 빠진 눈빛을 보내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불쾌했던 것입니다. 성호 씨가 제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경 씨의 목소리가 거실의 뜨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질투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네 사람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고 거실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요? 남편 진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의 시선은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자기 물건을 훔쳐가기라도 한 도둑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어서요. 서로 남편, 아내를 눈앞에 두고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자신이 먼저 시작한 이 위험한 게임이었지만 막상 그 결과가 자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흐르자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 역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성호 씨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 진태가 미경 씨와 희희낙낙하는 모습을 보며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질투와는 조금 다른 내 것에 대한 소유욕 혹은 오랜 세월이 만든 익숙함에 대한 배신감 같은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저 남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다른 여자와 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더러운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우리 그만 일어날까? 성호 씨가 무거워진 분위기를 수습하려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얽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고 계속 나아가기에는 앞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그때 미경 씨를 뚫어지게 보던 남편 진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미경 씨랑 이렇게 있는 게 좋은데 뭐가 문제요? 그의 무신찡하고 이기적인 말에 미경 씨의 얼굴이 순간 환하게 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 게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관심을 다시 자신에게로 돌려놓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끝이 났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의 감정에 조금 더 솔직해졌지만 동시에 질투와 소유욕, 불안이라는 새로운 감정의 씨앗을 함께 싹 틔우고 말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이 위험한 관계는 우리 네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결말을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네 사람의 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기묘해졌습니다. 낮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었지만 밤이 되면 서로의 배우자를 탐하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처음에 순수했던 설렘은 점차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끈적한 소유욕과 신경질적인 질투가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성호 씨가 제게 조금이라도 다정한 눈빛을 보내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저 역시 남편 진태가 미경 씨의 농담에 해프게 웃는 모습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위로와 쾌락을 원하면서도 정작 내 배우자가 다른 이에게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이기적인 모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만남은 우리 네 사람의 관계의 분수령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처음부터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주저함 따위는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갈망과 질투가 뒤섞여 폭발 직전의 활화산처럼 위태로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진짜 끝장을 보든가 해야지. 이게 뭐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지. 미경 씨가 와인병을 거칠게 따며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밤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선전포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저희 집 거실에서 네 사람은 처음부터 각자 원하는 파트너의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성호 씨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남편 진태는 미경 씨의 어깨를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부부라는 경계는 완전히 무의미해졌습니다. 정수가, 당신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성호 씨가 제 이름을 부르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치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65, 할머니 소리를 듣는 제 몸이 마치 20살 처녀의 것처럼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남편 진태가 미경 씨의 손을 거칠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끝이 남편의 가슴을 파고들며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남자의 본능을 남김없이 깨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선을 넘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것은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답을 확인하고 싶은 갈망이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촛불이 하나둘씩 꺼져갈 때쯤 거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맹수처럼 서로를 탐했고 억눌려왔던 열정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의 단단하고 거친 손길이 제 등을 타고 내려올 때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42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온몸의 세포가 녹아내리는 듯한 짜릿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금지된 과일을 맛보는 것처럼 아찔하게 달콤하고 위험했습니다. 미경 씨도 남편 진태의 품에서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성적인 매력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그녀를 원했습니다. 내가 아직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줄 몰랐어. 제가 성호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늙은이들의 주책스러운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랫동안 죽은 듯이 잠들어 있던 제 안에 여자가 비로소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사람은 그 밤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남김없이 열어젖혔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속삭임이 방 안을 가득 메웠고 마치 젊음을 되찾은 것처럼 서로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습니다. 새벽 3시가 훌쩍 넘어서야 지친 네 사람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얼굴에서도 후회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황홀한 시간이 이대로 끝나버린다는 아쉬움과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갈증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하지? 미경 씨가 남편 진태의 품에 안긴 채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와버렸고 너무나도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대담하고도 위험한 생각이 싹 튼 것은 말입니다. 여보, 제가 옆에서 널브러져 있는 남편 진태를 불렀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우리 서로 바꿔서 살아볼까요? 그 충격적인 제안에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대로 이 꿈 같은 감정을 하룻밤의 불장난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요. 딱 한 달만이라도. 진짜 부부처럼요. 어차피 우리는 이미 선을 넘었잖아요. 더 이상 잃을 체면도 없고요. 남편 진태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숨길 수 없는 호기심으로 번뜩였습니다. 정말이냐? 그럼 나는 미경 씨랑? 네, 그래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미경 씨를 향한 그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호 씨랑요. 딱 한 달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달콤한 행복을, 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단 하룻밤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성호 씨가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제게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정숙 씨와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진짜 부부처럼요. 미경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위험한 도박의 득과 실이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나이에 이런 미친 짓을 또 언제 해보겠어요. 그렇게 우리 네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대담하고도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서로의 배우자를 바꿔서 함께 생활하기로 한 것입니다. 뒤늦게 다시 찾은 뜨거운 열정을 현실의 벽에 부딪혀 꺼트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활활 태워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찔하고 달콤한 제안이 곧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무게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지된 사랑의 진짜 시험은 바로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네 사람의 기묘하고 위험한 동거는 처음 일주일 동안은 마치 꿈과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성호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어찌나 뛰던지 마치 40년 전 시집 오던 날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와요, 정숙 씨. 문을 열어준 성호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저를 향한 설렘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한편 제 남편 진태도 한껏 멋을 부리고 미경 씨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경 씨는 그를 위해 특별히 아껴두었던 비싼 양주를 꺼내놓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진짜 신혼부부라도 된 것처럼 어색하면서도 달콤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금지된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 달 동안은 진짜 부부인 겁니다. 성호 씨가 제 짐을 받아주며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제 얼굴이 또다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단 한 달뿐일지라도 이 다정한 남자와 진짜 부부처럼 살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첫날 밤, 저는 성호 씨와 나란히 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 곁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긴장으로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지만 제 어깨를 감싸 안는 그의 따뜻한 천에 제 몸과 마음은 눈 녹듯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고마워요, 정숙 씨. 나에게 와줘서. 그날 밤 우리는 나이를 잊은 차에 서로를 향한 갈망을 마음껏 풀어냈습니다. 단순히 육체의 탐닉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고 상처를 어루만지는 영혼의 교감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성호 씨를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설레는 일인 줄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해준 밥을 먹으니 10년은 젊어지는 것 같소. 그의 칭찬 한마디에 저는 하늘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아침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제 반찬 가게에 매일같이 들러 우리 사장님 힘들지 않냐며 어깨를 주물러 주었고 저는 그런 그의 다정함에 매일매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편 진태와 미경 씨 커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영화를 보고 카페에 앉아 데이트를 하며 마치 20대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제가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꿈은 정확히 2주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거나 저희 들으라는 듯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요즘 저 윗집이랑 아랫집?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남자들이 서로 집을 바꿔서 들어가는 것 같던데. 엘리베이터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들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주말 아침, 예고도 없이 큰딸 미선이가 반찬 가게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파트 소문이 다 사실이야. 엄마랑 아빠가, 옆집 아저씨, 아줌마랑. 딸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 그리고 경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 부녀회장이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정숙 씨, 이게 무슨 망측한 짓입니까? 아파트 전체에 물을 흐려놓고 어서 빨리 이 동네에서 이사 가세요. 그녀의 고함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전화를 해서는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자식들 얼굴에 이렇게 똥칠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당장 그만두지 않으시면 다신 안 볼 줄 아세요.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성호 씨와 미경 씨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자식들 역시 소문을 듣고 달려와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 네 사람의 달콤했던 사랑은 자식들에게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스캔들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던 성호 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가족들의 날카로운 비난 앞에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쉽게 부서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약속했던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꿈처럼 달콤했던 3주간의 동거는 차갑고 잔인한 현실의 벽 앞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성호 씨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네 사람은 죄인처럼 각자의 집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 문을 닫았고 남편은 하루 종일 술만 마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아파트 노인들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죽 외롭고 힘들었으면 늙은이들이 그랬을까. 우리라고 저 사람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잖아.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다 빈 껍데기만 남은 노년의 외로움을 그분들은 이해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저와 남편 진태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마주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남편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에게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됐을까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았지만 그 이유만큼은 서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지독하게 외로웠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고. 우리 부부 말이야.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저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성호 씨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 정말 사랑했던 거 맞겠죠? 성호 씨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진심이었던 사랑이었어요. 그 말에 성호 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거면 된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진짜 내 사람을 사랑해줘야죠.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닌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감정 그 자체를 그리워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남편 진태와 미경 씨가 나란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네 사람은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더 이상 금지된 욕망이 아닌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성숙한 시선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고마웠다고,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파트에 시끄러웠던 소문도 이제는 잠잠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저녁에는 제 손을 잡고 산책을 합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우리 둘이서만 여행 갈까? 42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남편의 로맨틱한 제안에 저는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금기된 사랑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늦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65,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이제 막 진짜 사랑으로 아름답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길고 부족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처럼 가슴 먹먹한 또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을 눌러서 시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늘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